헛소리치고. 이게 뭐가 하나 꼭 나와야 나올 때만 헛소리치는 거예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나올 때만. 이거 보셔야 돼요. 너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강의를 유학 강의를 여러분 다 했잖아요. 유학 강의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유학 강의 들으시면 돼요. 이번에 유학 강의 이를 특화 해놓은 거 있죠? 그것이 이 강의 노트 그대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실 때 이걸 보고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의를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문제를 많이 풀고 안 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몇 사람들은 스터디도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스터디를 할 때 또 편리한 자료도 또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짧은 시간 안에 민법을 보는 방법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법을 알면은 법을 어느 정도 알고 모든 과목이 똑같죠.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으면 양이 많고 적고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안개가 어쩔 때는 거쳤다가 어쩔 때는 안개가 또 드리웠다가 그래서 방향감각이 잘 없고 이런 경우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채권법하고 물권법하고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아마 민총까지 다 나올 거예요. 알겠죠? 민총은 일부러 그림을 많이 안 그렸어요.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또 민총은 또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할 게 많지 않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 물권법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대신 이 자료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요. 문제는 홀수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반 홀수하고요. 야간반 짝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야간반 실장 오면 한번 물어보겠지만 야간반은 여기서 촬영해도 촬영할 수 있는지 야간반 할 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자료를 정리를 여러분들 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자료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제 60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신 분들은 사실 이 자료만 봐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왜 지문을 다 읽게 되냐면 지문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지문을 다 읽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용을 안다. 알면 어떻게 되냐면 대강 무슨 말이 예를 들어서 물권변동 그러면 물권변동 대강 무슨 말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기 때문에요.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이 많은 것 틀린 것은 그러면 물권변동에 관한 지문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니까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강 내가 보는 것들은 뭐니까 지문을 딱 읽다 보면 이건 뭐에 관한 것이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문제를 읽다가 답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줄을 그어가면서 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강의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민법을 할 만큼은 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할 만큼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줄여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재고속 민법만 잡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요약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물론 이제 이 요약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약 정도가 보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실제로 가서 85점 이상 만든 건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휴가 기간이 있죠. 휴가 기간에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이틀 동안에요. 그래서 이틀 안에 문제를 푸는데 이틀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원래는 이걸 가지고 또 한 번 할까 그랬는데요. 이거보다는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공유회사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지문은 다 맞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정반대로 틀린 것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것을 옳은 것을 찾으시고 그러니까 4개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스터디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할까 그렇지 않고 이런 국가고시 기출문제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먼저 풀까 고민을 중인데 아무튼 둘 중 하나를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요. 선생님들은 휴가기간인데 여러분들은 휴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금토일날 휴가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금토일 휴가하면 되죠. 그래서 화요일은 정규 강의라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뭐죠?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월요일은 여러분들 모의고사죠. 8월 첫째 주 월요일은 모의고사예요. 그 다음에 화요일 민법 강의하고요. 수요일, 목요일 뭐냐면 문제풀이 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민법 전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무슨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요. 이번 지금 문제풀이 이거 할 때는 이 이론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요. 이론집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1일 특강 다 했잖아요. 민법 총칙 나오고 또 나오면은 채권법은 뭐죠? 은지 씨가 다 정리를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강의를 듣지 않고도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요.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내용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죠? 이론 강의 가지고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그 이론 강의 하는 거 있죠? 1일 특강 이런 거 그걸 보시면 돼요. 들어 놓아가지고. 소리만 들으면서 이거 쳐다보면 돼요. 굳이 뭐죠? 볼 필요 없이. 이걸 그대로 정리한 거고,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요. 자, 일물일권주의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예외는요,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라고 되어 있죠.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요. 다른 말로 용익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봐봐.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돼야 안 돼? 여러분 이거 빼고 안 된다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빼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당권은 토지의 일부에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요. 건물의 일부죠. 전세권하고요. 구분 소유권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에 뭐가 있죠? 지금요? 전세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냐면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밑에 보면 용익물권은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토지와 건물을 뭐라 한다? 그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유죠. 공유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일부죠. 점유취득시효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이번요. 물권법정주의라고 나와 있죠. 그 물권법정주의에서 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요. 법률 또는 관습법을 얘기하죠.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원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변호사 시험에는 뭐라 나왔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인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온천권, 즉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사도통일권, 근린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요. 바로 이번 종료강제하고 내용강제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종료강제 위반되면 뭐가 돼요? 전부 무효가 되고요. 내용강제 위반되면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르죠. 그런데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예요? 전부 무효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면 전부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 옆에 보면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용익권능이 없는 소유권. 알죠? 용익권능이 없는 전세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물권은 종류하고 내용을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은 내용이 사용 수익하고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은 없고 처분만 있는 그런 물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3번 우선적 효력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 우선적 효력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죠? 그럼 여러분 뭐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런데 두 번째 예외적으로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최우선 변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제한물권. 그런데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뭐가 우선한다? 등기 선후, 등기 날짜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을 보셔요. 물권적 청구권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두 개를 비교하라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손해가 있냐 없냐를 불문해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반드시 손해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잘못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번은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자, 3번은요. 질권하고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근데 거기에 뭐야? 민법 총칙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 민법 총칙. 민법 총칙 그 뭐지? 카메라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아무튼요. 자요. 자, 질권이죠. 질권과 유치권이죠. 민법 총칙은 저 친구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저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지금 뭐죠? 외주 제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보내줬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자요. 질권하고 유치권이죠. 여러분, 질권하고 유치권은 준용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요.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를 하죠.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어, 유치권은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유치권에 대한 무권 요청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을 보면요. 물권 요청권은 누구한테 행사하죠? 그것은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요.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청구하죠. 점유자에게 청구하는데요. 그럼 지금 마이크 대고 있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점유자에게 청구하는데요. 이때의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모두 다 포함하고요.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건물 한번 보시면요. 갑의 토지의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을 했죠. 그럼 무단으로 건축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을이 뭐죠?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해. 그러니까 갑은 뭐냐? 현재 침해받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고요. 을은요, 현재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건물의 소유자만 대지를 점유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밑에 옆에 보면요. 현재 대지를 침해받은 소유자가 갑이 현재 대지를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 밑으로 보면요. 을은 가운데 봐봐. 을이요. 지금 갑의 토지의 가운데.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그럼요. 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을에게 퇴거를 청구를 못해. X 못한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소유자는 누구나 갑이고요. 갑은 대지의 점유자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냐면 소유자 갑은요. 대지의 점유자이고 무슨 말이지? 여러분요. 여러분요. 건물 소유자는 을이죠. 여러분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 을이요. 뭐라냐? 을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갑은요. 대지의 소유자라고 하면 안 되고 대지의 점유자라고 하면 안 되고 대지의 뭐라고 해야 돼요? 소유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자 갑은 대지의 소유자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대지 점유자가 아니고 그럼 지금 대지의 점유자는 누구냐? 을이거든요. 을이요. 지금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죠. 그럼 을에다가 써.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니까 그 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그다음에 대지의 불법 점유자 이렇게요. 을이니까 거기다가 을 동그라미 하고요. 대지의 불법 점유자예요. 대지의 불법 점유자. 자, 되겠죠? 그 맨 위에 보면요. 맨 위에 갑은 을한테요. 갑을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을이요. 여러분 옆쪽 봐요, 옆쪽. 을이 임차인 병한테 월세를 줬죠, 임차인한테요. 그러면요, 맨 위에요. 병은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죠. 맞죠? 누구만 대지의 점유자다? 건물 소유자. 그런데 갑은요, 병에게 철거 청구를 못하고요. 갑은 병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병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대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병에게 철거 청구한대요. 퇴거 청구는 돼요.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철거를 청구해야 돼요. 을에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이제 을이 정한테 매매를 했죠. 매매라고 되면 어때요? 정이 등기란 경우가 있고 미등기가 있죠. 등기는 법률상 소유자, 미등기는 사실상의 소유자죠. 그러니까요, 정이요. 정이 여러분요,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요, 법률상 소유자니까 갑은요, 정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에 철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에게 뭐는 청구를 못해?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하죠. 왜요? 정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미등기를 봐봐. 미등기자에도 건물에 철거 청구하고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니까? 사실상 소유자니까. 그런데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을에게도. 을은 누구죠? 을에게도 동그라미, 을 동그라미 법률상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미등기의 입장에 봤을 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니까 을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정이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갑은 정에게만 철거를 청구하죠. 그런데 갑이 만약에요, 정이 만약에 미등기다. 그러면 정한테는 사실상 소유자니까 정한테도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정의 입장에서는 누가 법률상 소유자다? 을이죠. 그래서 을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밑을 보면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갑은 B에게, 을은요 A한테 처분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B죠. B가 현재의 불법 점유자 누구냐? A죠. A한테 건물의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철거와 인도 청구를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의 소유권을 뭐라 한다? 물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냐?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다?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 말은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하죠? 안 된다. 자, 그러면 왼쪽 맨 밑에 보면 갑을 뭐란다? 갑을 종전의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양도인, 매도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그 다음 장 보면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방해 배제 청구죠. 자, 기준은 제3자. 제3자는 무엇을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봐. 등기부를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갑이 누구냐? 신탁자예요. 을이 누구냐? 수탁자예요. 그럼 수탁자 앞으로 지금 뭐가 됐죠?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죠. 만약에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해봐. 유효하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그럼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지만 불법 점유자인 병의 입장에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병이 불법 점유자죠. 이 병은요, 제3자는 등기부를 기준하니까 이때는 누가 소유자냐? 을이 소유자니까 을은요, 을이요 직접 그다음서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직접 병에게,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갑이죠. 갑은 누구죠? 신탁자잖아요. 그러면 신탁자는 어떻게 하죠? 신탁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신탁자 갑은요, 을을 뭘해서 대위에서 앞에다 써 병에게 방해 배제를 뭐한다?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3자가 있을 때는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가운데 칸을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을이 매수인데 미등기죠. 미등기. 그럼 지금 여기 병이 그 건물을 지금 불법 점유한다. 그러면 등기부를 기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등기부를 기준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을이죠. 을은 미등기죠.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하지 못해요. 어떻게 한다? 갑을 뭘해서? 대위에서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 그러면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불법 점유자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려면 누가 방해 배제를 청구해야 된다? 갑은 어떻게 한다? 직접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참 특이하게 판례가 맨 오른쪽 보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 집 5억짜리를요, 을에게 담보로 잡고 돈 2억을 빌려. 2억 원을 빌리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줘. 그러면 을 앞으로 소비대자에게 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을을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가 돼요. 양도담보 설정자, 이렇게 소비대차의 경우는요. 그런데 여기서 병이 불법으로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부로 기준하면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요? 을이 소유자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판례가 실질적으로 지금 갑하고 을 중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하고 을에서는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양도담보의 경우는 누가? 양도담보 설정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지만 양도담보 설정자가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사기 유효에도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수탁자가 소유자죠. 수탁자는 직접 방해배제를 할 수 있지만 신탁자는 수탁자를 몰아서 대위에서 청구하고 가운데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미등기죠. 그럼 매수인은 소유자도 아니다. 제3자가 왔을 때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을 몰아서 대위에서 방해배제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가 바로 뭐냐면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야. 물권 변동이요. 밑에가 빡세가지고 하는데 제목을 하나 해. 물권 변동 이렇게요. 지금 건물의 양수 뭐예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전, 완성되기 전에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을이 매수해서 완공을 했어. 그러면 을이 원시 취득을 해. 알겠죠? 자, 그럼 그 밑에요. 주벽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요. 병이 매수했어. 그래서 병이 완공을 했어. 그러면요, 갑이 원시 취득을 하고 병한테 뭐라는데? 이전 등기라고 써. 이전 등기를 하면 돼. 이전 등기 이렇게. 2번 수고빈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죠. 원칙적으로 누구다? 수고빈이죠. 수고빈 맨 옆에다 써. 뭐라 써? 유치권 X라고 써. 수고빈은 원시적이니까 유치권이 안 돼. 유치권. 알겠죠? 유치권이 안 돼. 그럼 지금요 3페이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수고빈의 재료와 노력으로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고빈인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그러면 누구 것이다? 도급인 원칙적이죠. 옆쪽으로 놓고 유치권이 돼. 알겠죠? 유치권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3번을 보세요. 3번은요 채권자가요 원래는 여러분 이거냐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인데 을이 지금 매수인데 을이 1억을 미납했어. 매매대금을 1억을 미납하니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채무자고 매도인이 채권자죠. 그래가지고 매수인 을이요 건물을 지었어. 자기의 노력과 재력으로. 그럼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런데 건축 허가는 누가 앞으로 했다? 갑 앞으로 했다. 채권자 앞으로 했다. 그럼 누가 원시 취득한다? 채무자가 원시 취득한다. 누가요? 을이 누구라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채권자하고 채무자 중에서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단 말이죠. 건축을 했는데 건축 허가 명의는 채권자 앞으로 했다. 그래도 누가 원시 취득이다? 채무자가 원시 취득이다 이 말이고 수고빈의 재료와 노력이다. 누가 원시 취득이다? 수고빈.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누구? 도급인. 그 다음에 그 외에요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냐 완공되고 난 후냐 이 말이죠.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다. 누구? 완공되기 전? 그러면 누구? 그것은 건물을 완공되기 전에 넘겨받아가지고 즉 건물의 요건이 갖춰지기 전에 넘겨받아서 완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원시취득. 그 다음에 건물의 요건이 완성되고 즉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넘겨받아서 등기한 사람. 건물을 완공한 사람. 그 사람이 원시취득. 그러니까 전이냐 후냐. 전은 완공한 사람. 후는요 건물이 먼저 완공이 됐죠. 건물의 요건을 갖췄죠. 갖춘 그 사람이 원시취득. 나중에 뭐라 한다? 그것을 매수해서 완공한 사람한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 이렇게 해서 여기 5번에 관한 것이요. 요즘 최근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요 98페이지요. 1번을 보셔요. 98페이지 1번을 보시면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절대성이다. 이렇게 절대성이요. 2번은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봐봐. 물권은 뭐라냐?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뭘한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 그런데 물건은 첫 번째 현존해야 돼. 현존성이고
그 다음에 특정돼야 돼요. 특정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해야 돼.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으면 물건이 아니죠? 그럼 물건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틀렸고, 그래서 채권은 성립, 이렇게 채권. 3번은요, 물권법의 법원인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맞죠? 형식적 의미, 다른 말로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죠. 그래서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은 공실은 불필요하지만 물권은 공실의 필요가 있고, 물권은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원칙적으로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3번을 보셔요. 물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요, 물권이 아닌 것은 원청권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원청권이 물권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다? 광어권, 어업권 다 물권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원청권, 사도통행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것은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럼 5번 한번 보셔요. 물권의 객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자, 보면 1번,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매도인 갑이 신축 줄고 봐. 갑이 신축, 등기 없이 원시 취득이죠. 등기 없이요. 그런데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을, 그럼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을은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요.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명인 방법 줄 것이고, 그럼 명인 방법은 먼저 특정이 돼야 돼. 그래서 특정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성, 대외적 표시, 계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요, 이렇게 임야 있잖아요. 이렇게 임야 있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임야를 을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나무만. 여기는 수목이요, 50년생 나무만 팔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임야의 주인은 갑인데, 갑이 50년생 나무죠. X 표시된, X가 표시된 50년생 나무 50그루를 을에게 팔았다. 그래서 을이 벌무할 예정이다.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특정이죠, 특정. 여기에 있는 임야죠, 임야.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뭐라 했죠? X 표시가 됐다고 했죠? 특정이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죠.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을이 소유자다. 그것이 계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입간판을 세워놨는데 입간판이 쓰러진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우리는 명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특정성,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계속성,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특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돼 있죠. 그럼 명인 방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3번은요,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 이렇게 됐죠? 일부, 알겠죠? 그것은 보존 등기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여러분요, 그런데 아파트 있죠, 아파트 분양에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 판례가 뭐냐? 아파트 분양에서는 뭐가 되죠? 일단 구분 행위가 있고, 구분 행위가 있으면 등기 외에 등기가 되지 않거나 토지 대장에 등록이 없어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죠? 처음부터 아파트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을 했어. 그래서 내가 분양을 받았어. 문제는 뭐죠? 내가 아직 등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 거기까지 뭐냐? 임목이라고 해요. 임목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뭐가 안 된다? 명인 방법은 안 돼. 명인 방법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임목은 된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그래서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뭐라면 줄고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추면 쪽파의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쪽파를 섬했어.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병한테 팔아. 그런데 이 농작물은요, 등기나 등록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인 방법 여기다 이렇게 입간판을 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갑, 경작자는 을. 을이 뭐죠? 가락동 농산물시장 경매 18호에게 팔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특정되고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입간판이 계속 있으면 뭐가 된다? 계속이 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명인 방법이고. 이런 명인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을에서 누구로 바뀐다? 병으로 바뀐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동산의 경우에 동시 방법은 인도.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 방법은 등기란 말이에요. 등기.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뭐죠? 봉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농작물이라든가 미분리 과실의 경우는 또 뭐가 있다?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란다? 공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을 다시 읽으면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7번 한번 보셔요.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장소, 종류,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 동그라미 특정할 수 있다면 증감 변동하는 동산, 그다음 뭐냐? 양어장내, 뱀장어, 전부, 양어장내, 뱀장어, 전부. 그래서 그것을 증감 변동하는 동산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하나의 물건으로 봐 담보의 대상, 이것을 뭐란다? 동산 양도담보다. 이렇게. 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자, 7번의 2번은요. 건축주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미완성의 건물. 갖추고 있는 것. 그러면 이미요. 누가 지금 원시취득이다? 건축주가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매도한 후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뭐한다? 원시취득한다. 아까 얘기했죠? 원천수는 토지의 뭐다? 구성 부분이다. 그래서 원천수는 독립한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4번요. 건물의 개수는 거래관념상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둥과 지문 그리고 주백의 설치 여부 같은 물리적 구조. 틀렸죠? 여러분 아파트 봐봐. 아파트의 건물은 몇 개예요? 아파트 몇 개? 건물이 몇 개? 하나죠. 하나지만 한 동이니까 한 개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한 동이다 한 개라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소유권이 한 개다. OX, X죠. 소유권은 100세 되면 100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건물의 소유권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떻게 세는 것이다? 건물에서 소유권의 개수를 세잖아요. 그럴 때는 물리적 구조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의 경우는 소유권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라고 한다? 수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5번은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권원 없이 그 토지 외에 식자수목 줄곳이요. 권원 없이 식자수목이죠. 그것은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그럼 토지에 부합하는 것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자, 틀린 것은 9번 한번 보셔요. 자, 1번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이 성립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이다. 여러분요, 저당권은 뭐죠?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상호하에는 뭐에 따른다? 등기 선우. 아까 우리 앞에서 요약제 봤잖아요. 이번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죠. 그러고 나서 지상권이 설정됐죠. 그럼 누가 1번이다? 저당권이 1번. 누가 2번이다? 지상권이 2번. 그럼 저당권 다음에 지상권이죠.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지상권은 뭐가 한다? 소멸하죠. 3번 가등기된 건물을 후에 본등기하죠. 그러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건과 우열, 순위가 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를 뭐라 한다? 순위 보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금기법이죠. 금기법상 임금 채권 중 일정 부분 줄 것이고 임금 채권 중 일정 부분 그것은 뭐죠?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 그 다음에 재해 보상금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선수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은요. 주택임대보호법상 대양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 저당권보다 뭘 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연료 줄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그것을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그럼 우선 변제권은요. 뭐하고 비교하죠? 저당권 등기하고 확정일자를 비교해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이 지금 확정일자보다 선순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 저당권. 무슨 말 알겠죠? 뭐가 있다? 저당권. 누가 1번이다? 저당권이 1번.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할래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